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북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학 강의 제4회입니다. 제목은 김여정이 후계자가 되려면입니다. 여러분, 지난 4월 15일 소위 김일성 생일날에 김정은이가 김일성의 시체 보관소에 참배를 안 했습니다. 이걸 놓고 이 김정은에 대한 신변 이상설이 광범위하게 유포됐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중태다, 심지어 이미 죽었다는 이런 가짜 뉴스도 나돌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일 동안 나타나지 않던 김정은이 지난 5월 1일 날 공식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을 완전히 일축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유동열의 안보전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김정은 신변 이상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긴급 간담회에 직접 패널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기자들이 또 외교통상위원회 의원들이 계시는 곳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이 신변 이상설은 출처에 신뢰성이 안 가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아마 이 상황을 김정은이가 즐기고 있을 것이다. 즐기고 있을 것이다. 곧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 발언이 각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안 죽은 걸 맞췄다 그런 게 아니라, 자, 이 김정은이가 체중이 한 120kg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 과도 비만 체중이기 때문에 성인병이 좀 골고루 앓고 있죠. 예를 들면 심장병이라든지 또는 당뇨라든지 또는 골절 현상, 또 뇌 문제, 여러 가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만은 그 체중에 소위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성인병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가 장수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돌연사, 돌발사도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이번에 김정은 신병 이상설이 난무하다 보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김정은이가 사망했고 이제 김여정이가 후계자로 추대되었다 라는 가짜 뉴스까지 외신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죽지 않았지만은 김정은이가 언제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사망하게 되면은 또 이런 유고시가 발생하면 과연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라는 소위 화두 아래 김여정이가 후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북한에는 소위 수령의 후계 구도를 밝힌 수령 후계자로 인한 북한 조선노동당 내부에 비밀 문건이 있습니다. 이 수령 후계자로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김일성에서 이 김정일로 이 후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북한 당 내부에는 소위 후계자로 인한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건을 기반으로 해서 김일성이가 죽자 이 김정일이가 이미 후계자로 1980년 제6차 당대회 때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이미 이제 등장을 했고, 체계적으로 밟아서 94년도 김일성 사망 이후에 김정일이가 안정적으로 후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통치해왔죠. 이때 후계자로 인한 비밀 문건이 당 내부에 있었습니다. 자, 2000년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김정일이가 자기 아들 김정은한테 소위 권력을 이양할 이런 필요가 있는데, 이 후계자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제 전대미문의 3대 세습이 되지 않습니까? 자,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은에서 바로 김정일에서 바로 이제 김정일 아들로 가야 되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정은이가 지목이 됐지만은 이 전대미문의 3대 이 권력 세습에 저희 국제사회 또 우리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일축하기 위해서, 북한 내부부터 일축하기 위해서 2000년대에 북한은 이 70년대 후계자론을 주체 수령관과 수령 후계자론으로 정식화를 시켰습니다. 정식화를 시켜서 2000년대 중반에 당의 소위 조직 지도부 선전선동부를 통해 가지고 당 내부 간부들한테 다 전파를 했죠. 이제 후계 수령 체제를 정립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주사파한테도 은밀하게 전달했습니다. 국내에서 이 3대 세습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게 혈통승계가 아니라 북한의 수령의 영도 법적을 개성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제가 현직 시절에 그 문건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수령 후계자론입니다. 이 수령 후계자론을 보게 되면은 김여정이가 사실상 후계자가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 이 수령 후계자론에 대한 책자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혈통 승계밖에 안 됩니다. 이른바 백대 혈통 승계고 결국은 부자 세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한테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다 10살 미만입니다. 그러니 이 10살 미만의 애들한테 권력을 승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이제 바로 백대 혈통의 유일한 저희 여동생인 바로 이제 형제 승계가 되는 거죠. 바로 김여정이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김여정이가 후계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유튜버들은 이미 후계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건 제가 볼 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수령 후계자라는 내부 문건을 보게 되면 수령이 되기 위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의 영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후계자라는 것을 소위 당적인 영도 절차, 당에서 인준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영도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걸 밟으면 두 번째는 뭐냐, 이 당의 정책이라든지 이 활동 방향, 또 인사들을 후계자 중심으로 다 당책의 인사를 바꿉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가면 김여정에 대한 대대적인 우상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총 5가지 절차가 있는데 3가지까지만 제가 밝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도 김여정이가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자, 당의 영도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당에서 이 김여정이가 갖고 있는 지위, 이 지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밝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식적인 김여정의 직책은 뭐냐면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입니다. 또 당의 정치국의 후보위원입니다. 당 중앙위원회, 이 정도 직책 갖고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김여정이가 후계가 되려면 어떤 게 나와야 되느냐,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당직도 중요하지만 군사청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김여정이를 북한군 대장 정도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군사청을 줘야 돼요. 김정은이가 김정일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권력을 승계받기 전에 제일 먼저 받은 직책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그 앞에 북한군 대장 군사청을 이미 받았습니다. 북한의 소위 최고 존엄이라는 이 수령은 북한군 최고 사령관입니다. 또 국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당의 위원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김여정이가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저희 대장 정도의 군사청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의 정치국 위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정치국 후보위원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책을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 중앙의 부장이라든지 당 중앙의 부위원장 정도 직책을, 이 정도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김여정이가 바로 후계자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의 영도 절차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바로 김여정이를 중심으로 한 인사가 개편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세 번째는 김여정에 대한 우상화 작업,
이거 어렵습니다. 왜? 김정은이가 지금 나이가 36이고 아직 젊거든요. 물론 성인병은 앓고 있지만 잘못 이런 걸 추진하다 보면은 소위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에 대한 불충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친형제니까 살아남지, 이 국제 언론에서 김여정이가 후계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은 매우 기분이 나쁜 겁니다. 친여동생이 아니면 벌써 김여정은 그런 소리를 들은 순간 숙청돼 버립니다. 그러나 북한의 특수한 이런 혈통성계이란 바람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또 김여정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나머지 요건들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